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아스탈레트 푸발제 혹은 코어머슬 인저리의 감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푸빅 아포피사이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당연히 더 흔한 힙 디스오더, 그리고 스트레스 프랙처, 그 이외의 머슬 스트레인과 벌사이티스, 그리고 인기나 허니아와 너브 인트레먼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운동선수에게서도 가장 흔한 것은 아스타블러 레이브럴 테어입니다. 위치는 안테리어 스피리어 그리고 안테리어 스펙트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아틀레틱 푸발지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이러한 가장 흔한 디지즈가 힙 패솔로지가 있는 건 아닌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레이브럴 테어를 볼 때 직접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세컨더리 파인딩으로 진단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파라레이브럴 시스트 아니면 서브콘드랄 리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진단에 도움이 되고, 파라레이브럴 시스템 같은 것이 숄더랑 마찬가지로 레이브럴 테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해주는 파인딩입니다. 그 이외에 힙 패솔로지로는 페몰 아스타블러 임핀지먼트, 이거는 이전에 시리즈로 다뤘습니다. AVN이나 오스토아스트라이티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평가할 때는 라지 필드 오브 뷰로 봐야 됩니다. 이 환자는 하키 선수인데 아틀레트 푸발지아 코어머슬 인저리 의심하에 MRI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로잉 페인이 있어서.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렇게 피머 헤드넷 정션에 오셔서 범프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범프 이렇게, 그래서 페몰 아스테블라 임핀지먼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환자에게서 보면 레이브룸의 안테리어 스피리어 안테리어 스펙트에 보면 여기에 콘드로 레이브럴 정션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콘드로 레이브럴 정션에 이러한 포칼한 하이션 인텐시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몰폴로지가 원래 삼각형 모양의 아주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이 안으로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레이브럴 테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그런 코어머슬 인저리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레이브럴 패솔로지가 훨씬 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는 다른 환자이긴 한데 이렇게 콘드로 레이브럴 정션에 파셜 시크니스의 테어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파셜 시크니스의 테어를 진단하는 거는 확실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한 레이브럴 테어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프랙처입니다. 운동선수에게서 스트레스 프랙처, 그 중에서 퍼티그 프랙처겠죠. 이런 것은 굉장히 흔합니다. 가장 흔한 위치는 메디얼 페모랄 내의 푸빅 레이마의 파라심피지알 리전입니다. 이렇게 운동선수에게서는 예를 들어서 오스테이티스 푸비스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데 어큐 리전일 때는 보면은 이데마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오스테이티스 푸비스의 액티브한 파인딩이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와중에 스트레스 프랙처가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오스테이티스 푸비스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혹시나 프랙처 라인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스트레스 프랙처일 때는 프랙처 라인이 보인다든지 인접한 머슬과 소프트 티슈 이데마가 보인다든지 하고, 파라심피지아 스트레스 프랙처일 때는 마치 오스테이티스 푸비스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의 그런 프랙처 라인의 특징이 알티큘러 서피스 이제 평행한 오리엔테이션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프랙처 라인이 있는 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인데 이렇게 페모랄 레그에 컴플리트한 이제 프랙처가 보입니다. 보통 프랙처가 여기 메디알 사이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때 이 환자는 너무 진행이 되어서 컴플리트한 프랙처가 생겼습니다. 이 환자도 달리기 선수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프랙처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주로 페모랄 그런 4개의 메디al 어스펙트의 프랙처 라인이 이렇게 그런 까만 라인이 보이고 주변에 이렇게 이데마가 보이게 됩니다. 이 스터 이미지입니다. 이 환자는 18세의 그런 풋볼 플레이어입니다. 여기에 본다면 이렇게 프랙처 라인이 보이죠. 이렇게 파라심피지아 스트레스 프랙처는 알티큘러 서피스, 알티큘러 사이드와 이렇게 평행한 프랙처 라인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프랙처 라인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기 전이라 한다면, 내지는 그 리액티브한 스트레스 리액션 같은 것이 보인다 한다면 마치 오스테이티스 포비스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인피리어 포빌 레이무스에 스트레스 프랙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외의 머슬 스트레인과 벌사이티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리오소아스나 일리아쿠스, 살트리우스 같은 그런 플락서 텐단들의 텐디노패시라든지 아니면 일리오소아스 혹은 옵트레이트 익스터누스와 같은 그런 벌사이티스들이 그런 아스레트 포발지아랑 임상적으로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미지들은 아나토미만 알면 진단하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쿼드라투스 룸보룸의 스트레인에 의해서 하이신 인텐시티 보이고, 이것은 코로나 가장 앞에 이미지죠. 렉투스 에비도미니스의 그런 스트레인이 보이고, 또 여기는
이렇게 렉토스 페모리스의 어벌전이 있고 어벌전 되어서 리트랙션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본다면 여기서는 코스토콘드라 정션에 인저리가 있으면서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익스터널 오블리크 머슬의 스트레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긴 것이 환자들에게 있어서 위치상 아스트라이티스 후발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환자는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보이는 머슬은 옵튜레이터 익스터누스 머슬입니다. 요게 일부 약간 좀 팩티네우스가 조금 포함된 것 같은데 요만큼 이렇게 옵튜레이터 익스터누스의 머슬 스트레인도 이 위치상 이렇게 코어 머슬 인저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간별 진단으로 인기널 허니아가 있습니다. 인기널 허니아로 메젠테리 팻이 허니에이션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허니에이션이 될 수 있지만 흔하게는 메젠테리 팻만 이렇게 허니에이션이 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인다이렉트 인기널 허니아가 더 흔한 패턴입니다. 이렇게 인피리어 에피가스트리 베스보다 더 라테랄 어스펙트로 허니에이션 된 것이 바로 그 인다이렉트 인기널 허니아입니다. 다이렉트 인기널 허니아는 좀 덜 흔하긴 하지만 이렇게 인피리어 에피가스트리 베스보다 더 메디알 어스펙트에 그런 복벽이 약해져서 이렇게 허니에이션이 되는 것을 이제 디렉트 인기널 허니아라고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너브 인트레먼트 신드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 개 이와 같은 그런 너브들이 인트레먼트가 되어서 아스트라이티스 후발자와 같은 그로잉 페인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옵튜레이터 너브의 그런 인트레먼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튜레이터 너브는 L2에서 L4 그 럼버 플렉서스의 벤트랄 라미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일로펙티니알 라인을 따라서 벌티컬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찾기 쉽고 그래서 그것이 옵튜레이터 커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옵튜레이터 커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옵튜레이터 커널은 옵튜레이터 포라멘의 수피리어 스펙트에 위치합니다. 옵튜레이터 너브는 이처럼 이렇게 코로날 이미지에서 펠빅 사이드월을 따라서 이렇게 벌티컬하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 옵튜레이터 포라멘인데 그것의 수피리어 스펙트에 위치하는 옵튜레이터 커널 안으로 들어와서 펠비스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덕터 브레비스 머스보다 앞쪽에 위치하는 것이 안테리어 디비전이고 뒤에 위치하는 것이 포스테리어 디비전입니다. 안테리어 디비전은 어덕터 브레비스보다 앞쪽에 위치하니까 그 앞에 있는 그런 어덕터 머슬과 힙 조인트 아티큘러 브랜치 그리고 큐테니어스 브랜치는 메디얼 사이에 그런 센소리 이너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포스테리어 디비전은 어덕터 브레비스의 포스테리어 스펙트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덕터 마군수가 되겠죠. 그리고 니 조인트의 아티큘러 브랜치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옵튜레이터 너브의 인트레먼트 뉴로패스는 그 옵튜레이터 너브에 주행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뭐 스페이스 어큐파잉 리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와 인접한 파샤의 티크닝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덕터 브레비스 안테리어 스펙트를 따라서 파샤가 두꺼워진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너브 인트레먼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옵튜레이터 허니아, 옵튜레이터 커넬 주변에 그런 어떤 메스가 있다든지 펠빅 프랙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파라레이브랄 시스트가 하필 옵튜레이터 포라멘 근처로 익스텐션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옵튜레이터 너브의 그 인트레먼트를 야기하게 됩니다. 여기 굵은색으로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옵튜레이터 너브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벌티컬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엑시얼 이미지에서 본다면 쭉 같은 방향에서 내려갑니다. 이것이 내려가서 이렇게 펠빅 사이드월을 따라서 옆으로 가고 드디어 이제 옵튜레이터 포라멘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바깥으로 펠비스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 보니까 어덕터 브레비스 머슬입니다. 이보다 앞에 위치하는 것이 안테리어 브랜치, 뒤에서 위치하는 것이 포스테리어 브랜치입니다. 여기에서는 포스테리어 브랜치에만 이렇게 표시가 라벨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안테리어 브랜치입니다. 이렇게 너브의 주행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어떠한 메스가 있게 된다면 인트레먼트가 생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옵튜레이터 커넬에 이런 갱글리온 시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트가 있어서 너브 자체가 인트레먼트에 의해서 너브가 두꺼워지고 시그널도 증가되고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옵튜레이터 너브의 인트레먼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엑시얼 이미지에서 보자면 이것이 펙티네우스 머슬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옵튜레이터 익스터누스 머슬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옵튜레이터 너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이 펙티네우스 머슬과 옵튜레이터 익스터누스 머슬 사이에 이러한 그런 시스트가 있습니다. 이 시스트에 의해서 옵튜레이터 너브가 여기에 아마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인트루먼트가 생겼겠죠. 임피지먼트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커다란 시스트가 있는데 이 시스트는 파라레이브랄 시스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위아래로 이미지 좀 더 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파라레이브랄 여기 보면 레이브랄 테어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브랄 테어에 의해서 파라레이브랄 시스트가 하필 이렇게 펙티네우스 옵튜레이트 익스터누스 머슬 사이로 레이브랄 그런 파라레이브랄 시스트가 익스텐션이 되어서 그 하필 옵튜레이트 너브가 위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트랩먼트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펙티네우스 머슬이 디너베이션에 의해서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